자, 자변의 차기환 선배 모시고 즉석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자변이 뭐의 약자죠?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예. 바로 얼마 전에 그 목침 질환에 목함 질환에 당한 장병들을 위문해서 또 위로금까지 주고 오셨다고요. 아, 예, 예. 뭐 병역 비리 의혹 사건 제기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네. 양승호 박사 사건 하면서 박 시장님한테 이제 이 네티즌이 한 16명이 고소를 당했는데 네. 그거를 변론을 맡겠다고 하니까 또 이제 네티즌들이 후원금을 보냈어요. 아, 이건 또 별건인 거죠, 말하자면. 네, 네. 후원금을 보냈는데 또 이제 그 후원금이 그냥 저희가 생각보다 좀 많아져서 네. 그 첫 사용 용도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는데 마침 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한테 좀 정성을 전해주자. 그래서 갔어요. 하는데 내가 보고 느낀 거는 참 두 분 다 안타까운데 특히 이제 하재영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릎 아래로 다 다리를 잃어서 네. 보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본인들은 참 씩씩하긴 하지만, 근데 뭐 치료비를 정부에서 다 대주네, 못 대네, 뭐 이런 기사도 나와서. 지금은 이제 네. 규정이 바뀌어서 전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다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예산을 쓰는 용도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이 적군의 어떤 목함질에 의해서 네.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또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은 너무 짜고 다른 어떤 네. 사건에 대한 보상금은 그게 몇 배가 돼서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한테 주는 돈보다도. 그래서 나도 그 최근에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보험료가 1년에 한 수천에서 네. 한 7,200 자금은 7,200에서 만원 한 1억 가까이 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한 그러니까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 형편없네요.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하면서도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비교해 보니까 좀 마음이 한편은 좀 무거웠습니다. 양승호 박사와는 요새 자주 통화하시죠? 재판 때문에 항상. 네. 예. 재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치과 의사로 나왔던 분이 자기가 어느 이빨 치료했는지도 모르고 네. 차트하고 그 자생병원에 엑스레이하고 아말감 떼온 부위도 네. 다르고 그래서 재판부께서도 그 의사가 박준신 군을 치료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심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아마 그 사람의 증언은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그 엄상익 변호사님이 네.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재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장한 게 이겁니다. 4층 MRI실에 유리 정문이 있고 뒤에 네. 이제 쪽문이 있는데 저희 주장은 1시 50분경에 정문으로 청년 1명과 서울시 직원 2명이 들어왔고 네. 그거보다 한 10여 분 뒤에 쪽문으로 남자 1명과 수행원 6명이 들어왔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유리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 대리신검자, 뒤로 들어온 애가 박주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너무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몇 후 공판기일에서는 그 주장을 좀 수정을 해서 둘 중에 한 명은 박주신, 둘 중에 한 명은 대리신검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날 엄상익 변호사님이 이제 증언하기를 자기가 왔을 때 박주신이 아직 도착을 안 했고 네. 얼마 이후에 그 쪽문에서 네. 박주신과 서울시 직원 천준호가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검사님이 너무너무 놀랬죠. 네. 너무너무 놀래서 서울시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틀고 네. 보여주면서 잘 봐라. 당신이 말한 문이 저 문 아니냐 유리문을 몇 차례 지적을 했으나 계속 엄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문은 사람 어깨 하나 반 정도의 좁은 문이다. 이건 아주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구체적이었죠. 네. 네. 그래서 또 놀라가지고 이제 약도를 펴놓고 그 약도를 가리키니까 자기는 그 약도를 잘 모르니까 그 약도로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 어깨 하나 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네. 한 번 묻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심을 마칠 때 재판장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 자, 지금 잘 이야기하셔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차에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증언이 대립되지 않습니까? 엄상익 변호사는 쪽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러고 네. 뒷문으로 들어온 걸 본 사람은 세브란스 의대의 이모 교수님입니다. 네. 그분이 젊은 남자와 수행원 6명이 들어간 걸 봤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엄상익 변호사는 쪽문으로 그 박주신과 천준호가 들어온 걸 봤고 네.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까지는 못 보셨겠죠. 근데 이제 이 앞으로 들어온 거
요거는 지금 봤다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 세브란스 직원 이모 직원, 그 다음에 보안회사 직원인 박모 직원, 그리고 천준호라는 서울시 직원, 이렇게는 앞으로 들어온 게 박주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 사람의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났는지, 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왔는지, 계단을 통해서 왔는지, 비상계단을 통해서 왔는지, 몇 명이 마주하러 갔는지 다 달라요. 그럼 한 인물이 동시에 세 군데 존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30년 가까운 재판 네.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게 말이 다 다른 경우에는 이 말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허위일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 재판을 한 사람들의 어떤 그 당연한 경험칙입니다. 하기야 굉장히 중요한 신체 검사여서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을 텐데 그렇죠. 뭐 일반 기억이라면은 얼마든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좀 착오가 있기 어렵고 어디서 만났는지 네. 하고 적어도 이건 기억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만났는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네. 왔는지, 몇 명이 마중하러 갔는지 네. 대충 이거는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 명이 진술했는데 그래도 하다못해 두 명은 일치해야 되는데 네. 세 명이 다 다릅니다. 아 이거는 좀 뭔가 좀 납득이 안 그러니까, 가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서울시 직원의 진술이 가장 저희가 재밌었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을 왔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왜냐하면 그분 진짜 박주신 데리고 왔거든요. 진짜 네. 박주신 데리고 왔거든요. 네. 비상계단으로. 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짜 박주신은 비상계단으로 데려왔고 통로만 유리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리고 온 비상계단은 진짜 박주신의 통로를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리신검자의 통로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두 개를 조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겪은 이야기를 네. 한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어느 한쪽에 맞춰서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실과 거짓이 이제 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원이 박주신 씨 소환 명령을 내렸나요? 했죠. 11월 20일 날 지금 증인신문 기일입니다. 근데 그날 안 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오면 재소환을 해야겠죠. 재소환을 하고 네. 검찰하고도 오늘 지금 재소환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재소환을 문제를 다시 할 것이고 이제 이 민사법 재판의 경우에는 제출하라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해버리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고발한 사람이 고소 취해했다고 하지만 고발한 사람이 그 피고인들의 재판에 증인을 출석을 안 시킨다. 네. 그러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면서 증인을 출석을 안 시킨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 주장을 믿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상식이 맞고 경험칙이 맞고 재판을 하는 어떤 판사님들의 어떤 그 사실 인정 현장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네. 때문에 저희는 나와주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오히려 진실이 깨끗하게 그럼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예. 양승호 박사도 재검을 해가지고 자기 네. 주장이 틀리면 라이선스 반납하고 자기 발로 그냥 걸어서 교도소 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고인들도 얼마든지 처분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깨끗하게 찍으면 됩니다. MRI 한번 찍고 네. 치아 사진 파노라마 엑스레이 하나 파노라마 찍고 네. 그 다음에 이 그 흉추 AP 사진 하나 찍고 네. 요추 엑스레이 하나 찍으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진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이거를 규명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드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기관이 제대로 규정을 안 지켰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지금 그 2012년 2월 20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 국민들이나 기자분들이 세브란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마 세브란스에서 그런 일이 설마 그랬으랴. 일어났으랴.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지금 이건 이제 틀린 논리인데 조갑재 기자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말이 사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모했을 리가 있냐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저희가 말할 건 없고 세 번째 논리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조갑재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수십 명이 사전에 공모했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피고인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몇 명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핵심적인 몇 네. 명만. 예. 그러니까 뭐 수십 명이 공모됐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뭐 독일 자동차도 이번에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아주 수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물이 전 관여했겠죠. 세계의 고객들을 근데 언론 종사자들을 속인 지금 겁니다. 수십 명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엄상익 변호사입니다.
엄상익 변호사는 그날 나와서 자기가 겪은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박원순 시장을 믿는다고 했죠. 믿는다고 하고 그쪽 논리를 철저히 따르면서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가운데 박주신 군의 진짜 통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도 저희 피고인들 어떤 주장이나 추론은 그분도 그 자세한 내막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상익 변호사는 2012년 2월 20일 날 새벽 명지병원에 가서 네. 새벽에 명지병원에서 촬영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거고 네. 그 일부분만 와서 그 부분에 참여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고 네.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쟁점을 흐리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엉터리 논리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예. 차기환 변호사와 저변의 분투와 선전을 저는 기원합니다. 그냥 재검합시다. 네. 더 이상 고소고발 같은 그런 행동하지 말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재검합시다. 네. 재검하면 의학적,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를 단 한 방에. 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6번 뭐 규명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단 한 번도 박주신 군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서면 진술도 받아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 규정 위반했습니다. 나머지들도 뭐 저 가처분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 하려면 지금 그 의사들 중에서 자기는 그 대리신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명목에서는 고소하라고 하는 의사들이 추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상대를 해야지 그냥 일반 시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상대에서 가처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폐가 있다. 그건 상당히 저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